다음에 잘하라고 좀 다독여주면 되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법한 위로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진작에 잘랐으면 잘랐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 발령을 보내서 인사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갈구면서도 또 일을 시킨다는 건 솔직히 내 눈에는 오빠가 잘하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은요,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써 고지고대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에 나의 해석을 덧붙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남자가 힘들 때 원하는 위로의 말이나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힘들 때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죠? 노란님이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실수를 하면 힘내라고 하거나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응원의 말을 하는데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남친은 그게 힘든지 계속 되뇌이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 일단 노란님이 실수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이 이 공통적인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내가 조금 더 여자친구로서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위로와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들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설령 한다 그래도 나한테 있어 가장 친한 친구 한두 명한테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힘든 것들을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좀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할 법한 고민을 나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냥 힘내라고 응원을 한다거나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런 식의 이야기로 충분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내가 진실된 위로를 받는다거나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란님이 생각을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내가 사람 대하듯이 되게 위로해주면 되겠지. 다음에 잘하라고 좀 다독여주면 되겠지.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법한 위로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에서는 내 남자친구를 효과적으로 좀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본질적인 카테고리를 묶어본다면 그 남자친구한테 좀 더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것도 우리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자는 내가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애인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자친구를 알아가면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여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처음엔 되게 잘했지만 나중에는 좀 더 이제 정성을 쏟지 않는 남자를 보인다거나 혹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되게 무뚝뚝한 남자였는데 한순간에 남자가 적극적인 남자로 변하게끔 만들어 놓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위로를 잘하는 여자라는 건 어떤 특별한 위로를 잘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기존의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비춰진 내가 되게 게으르기도 하고 진취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굉장히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사람이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봤을 때는 내 여자친구지만 얘는 되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냥저냥 그냥 되게 살아가는 그냥 그런 여자친구.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은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반대로 내 남자친구가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들을 봤을 때 나를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 여자친구지만 진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장황한 위로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그러니까 즉 남자가 느끼는 영향력이라는 건 너무나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꼭 어떤 위로들을 하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 내 남자친구에게 어떤 존재로서 자리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여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정말 되게 멍청하게 그냥 이런 것도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할 사람이었으면 내 여자친구가 날 만났겠어?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래, 내 여자친구는 똑똑한 사람이고 내 여자친구도 분명 되게 현명하게 잘 처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건 나는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남자들은 좀 더 본인의 힘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혼자 삭히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 여자친구라는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나한테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주는 어떤 위로라는 게 꼭
직접적인 위로가 아니더라도 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꼭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일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남성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100이면 100 책임감이 되게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책임감이라는 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 책임감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책임감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한테 정말 엄청 깨졌어요. 야, 너는 땡땡땡아, 너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일 처리 똑바로 안 할 거면 왜 퇴사하지, 왜 이러고 있냐, 되게 무능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아,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기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자기를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미 진작에 잘랐으면 잘랐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부서에 발령을 보내서 인사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갈구면서도 또 일을 시킨다는 건 솔직히 내 눈에는 오빠가 잘하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은요, 대부분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써 고지고대로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말에 나의 해석을 덧붙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너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화가 뻗치는 이유가 있다면 너 바보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 바보야 라는 것들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처음 보는데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할 수가 있지? 이 사람 진짜 예의 없고 경우 없고 무례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입되어서 해석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화를 먼저 시켜줬을 때 이 사람이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말들을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지, 이건 어디까지나 진짜 단적인 예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펼쳐질 상황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가 가지는 그 쓸데없는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지금 내 생각을 이입을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로를 해주더라도 그냥 힘내라는 되게 사소한 말 따위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남자들의 이상형 중 하나는 뭐 현모양처다라는 말이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되게 지혜로운 여자가 좋아, 혹은 나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여자가 좋아. 실제로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이상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멘탈을 제때 잘 잡아줄 수 있는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도 결국 하나의 파일을 차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이러니한 말이긴 하지만 내 남자친구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연애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나를 그냥 항상 1순위로 하라고. 근데 사실 나를 1순위로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만큼 나를 기존에는 1순위로 뒀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를 1순위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1순위로 두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진다는 건 내가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남자친구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세상이 정말 남자친구가 전부라면 그만큼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나는 롤러코스터를 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내가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중요한 것들이 먼저 기준이 되어 있다면 내 남자친구가 나를 그만큼 휘두르고 흔들지라도 그만큼 휘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1순위로 둬라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1순위로 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들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적절한 위로를 해주든 적절하게 영향력을 계속 끼쳐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가치라는 것들을 지켜내고 그 가치에 힘입어서 나를 좀 더 매력적인 여자, 나를 좀 더 존경하게 되는 여자, 나를 좀 더 존중하는 여자, 이런 키워드의 수식어가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